알로람 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오늘도 칼라마네로 초틀박스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레시피를 조금 수정했는데 최근 에로덱을 만날 때마다 성적이 조금 부진하더라고요. 그에 대비하기 위해서 아고용 GX를 추가하고 베베놈을 넣자니 뭔가 슬롯이 아까워서 오케이징 한 장을 줄이고 메타몬 프리미스트 한 장을 추가했습니다. 페어리 타입 따라큐 같은 경우에는 포켓몬 코리아 공식 홈페이지에서 덱을 만들 때 레귤에서 벗어난 카드는 추가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전 영상 레시피에서는 편집을 통해서 초타입 따라큐를 붙여넣기 했는데 뭔가 초타입 따라큐만 유독 눈에 띄게 나와가지고 오늘은 그냥 페어리 타입 따라큐를 올려보았습니다. 불편한 점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 달아주시면 다음 영상 때는 수정해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상대 덱은 야부엉 피존 덱입니다. 피존 같은 경우에는 특성 에어메일로 덱 위에서 두 장을 확인하고 한 장은 패로, 한 장은 덱 밑으로 넣는 특성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야부엉은 많이 낯설어 하실 것 같습니다. 포켓몬스터 소드 실드 확장팩 실드에 수록되어 있으며 무색 에너지 2개 발비로 날개치기를 사용해서 40 데미지를 줄 수 있고 무색 에너지 3개 발비로 산으로 데려가기란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포켓몬과 상대 벤치 포켓몬 한 마리를 선택해서 각각의 포켓몬과 붙어있는 모든 카드를 덱으로 되돌리고 섞을 수 있는 효과가 있는데요. 상대의 벤치 포켓몬이 없다면 이 기술은 실패한다고 합니다. 산으로 데려가기라는 기술이 어원이 꽤나 재밌는 게 일본에서는 카드 덱을 야마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야마는 직역을 하면 산으로 번역이 되는데 이 기술 산으로 데려가기가 벤치의 포켓몬을 덱, 즉 야마로 되돌린다는 시점에서 이 기술명을 지으신 분의 네이밍 센스가 장난이 아니란 것을 느꼈습니다. 현재 상대 배틀필드에는 미끄메라가 있는데요. 배틀필드에 있는 한 상대 포켓몬이 사용하는 기술의 발비를 하나 늘려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배틀필드에 있던 야부엉이 산으로 데려가기 효과로 덱으로 들어갔을 때 빈칸을 보충하기 위해서 미끄메라를 내보내서 상대 포켓몬이 기술을 사용하려고 할 때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미끄메라가 기절했을 시에 프라이즈를 내주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만약에 프라이즈를 내주는 게 싫다면은 릴레이 삐삐 인형을 대체로 사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특성 이외의 장점으로는 HP가 60 이하이기 때문에 공박사의 강연으로 서치할 수 있습니다. 상대는 벤치에 있는 구구 2마리를 피존으로 진화시켰네요. 추가적인 구구와 메타몬 프리미스타를 세팅함으로써 돌아온 차례 피존 라인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어메일을 통해서 덱 위에서 8장을 확인하고 그중 4장이나 되는 카드를 패에 넣을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야부엉과 같은 비행 타입이란 시점에서 옛날 골드 버전의 비상관장이 떠오릅니다. 이대로 차례를 종료하고 제 차례로 넘어오네요. 저도 오케이징 2마리를 깐다는 좋은 실적을 남겼기 때문에 이번 만천으로 칼라마네로와 기라티나만 잘 잡힌다면은 이번 차례도 충분한 공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생각대로 되진 않았네요. 이렇게 되면은 마침 이번 영상 초반에 아고용 GX도 소개시켜 드렸겠다. 아고용 GX를 이용해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피존이 1진화 치고는 HP가 60이라는 낮은 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뮤나, 두파팡, 기라티나의 깨어진 문을 이용해서 상대 피존에게 적당히 데미지 카운트를 올려놓은 후 아고용 GX의 스팅어 GX를 사용하겠습니다. 아고용 GX의 스팅어 GX는 무색 에너지 3개 발비로 사용할 수 있는데 서로의 프라이즈를 모두 덱으로 넣고 섞은 뒤에 새롭게 3장을 배치하는데요. 이렇게 상대 프라이즈와 제 프라이즈가 3장이 되었을 때 두파팡의 뎁스붐을 이용합니다. 뎁스붐은 기본적으로 데미지 카운터 4개를 올릴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상대 프라이즈가 3장이라면 12개를 올릴 수 있습니다. 스팅어 GX를 치기 전에 미리 올려놓았던 데미지 카운터를 앞에서 12개를 올리게 되면은 체력이 낮은 포켓몬을 기절시키는 것은 1도 아니기 때문에 멋진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상대가 프라이즈 3장일 때 프라이즈를 가져가면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지만 저런 덱 특성상 프라이즈를 가져간다기보다는 게임의 특정 조건을 만족시켜서 이기는 덱이기 때문에 그럴 걱정은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야부엉 같은 경우에는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는 게 필드에 포켓몬이 없는 플레이어는 프라이즈가 남아있더라도 패배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을 노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여기서 의문점을 느끼실 텐데요. 야부엉의 기술의 효과는 벤치에 있는 포켓몬을 덱으로 되돌리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현재 필드에서는 배틀필드에 포켓몬이 남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배틀필드에 포켓몬이 남을 수밖에 없지만 지우도 있고 여러분들도 잊은 피존의 진화 형태의 피존2가 있습니다. 태그볼트에 수록되어 있는 피존2로 무색 에너지 2개 발비로 날려버리기란 기술을 사용해서 60 데미지를 주면서
상대 배틀 포켓몬을 벤치 포켓몬과 교체하는데 배틀필드로 내보낼 포켓몬은 상대가 선택합니다. 하지만 이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두 번째 기술인 선풍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데요. 선풍은 무색 에너지 3개 발비로 상대 배틀 포켓몬과 붙어있는 모든 카드를 상대의 패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가셨을 텐데, 야부엉의 효과로 벤치에 있는 포켓몬을 모두 치운 뒤에 배틀필드에 있는 포켓몬을 피존2를 이용해서 치우는 겁니다. 야부엉과 피존2 모두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색 에너지 3개 발기로 기동이 되기 때문에 트리플 가속 에너지로 진화 포켓몬에게 붙어있을 때 모든 에너지 3개분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이 에너지를 사용해서 덱을 굴리는 것입니다. 물론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긴 하지만 이러한 특수 조건을 만족시켜서 이겼다면 기쁨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상대가 피오네를 사용하고 있는데 보통 배틀필드에는 공격을 할 포켓몬이 나가 있습니다. 웬만하면 그 공격할 포켓몬한테 에너지를 붙여주거나 진화를 시켜놨거나 도구를 붙여놨든지 했을 텐데, 이를 피오네에 끌어당기는 회오리 특성으로 덱 밑으로 놓고 상대 포켓몬을 강제로 교체시키게 합니다. 이로써 배틀필드에 있던 포켓몬이 벤치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 야부엉을 꺼내서 산으로 데려가기를 통해서 덱으로 넣었을 때 다시 어태커를 키워야 한다는 털로스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 시간을 이용해서 나머지 벤치 포켓몬들도 덱으로 되돌리고 마지막에 피존2를 이용해서 마무리 짓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말씀드린 대로 야부엉이 산으로 데려가기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대상이 되는 포켓몬은 아마 초에너지 2장이 붙어있는 뮤일 것 같네요. 왜냐하면 칼라마네로 툴박스 덱 같은 경우에는 초에너지를 붙이고 있던 포켓몬이 기절해서 초에너지가 다시 트래쉬로 갔었을 때 칼라마네루를 이용해서 그 에너지를 재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형식으로 덱으로 되돌아가게 되면은 트래쉬에 다시 초에너지를 묻어야 된다는 부담감이 생깁니다. 게다가 이 덱 같은 경우에는 포켓몬을 서치하기 위한 아이템 카드로 퀵볼 4장과 미스터리 트레저 4장이 들어가는데, 이를 모두 소진한 상태에서 칼라마네루를 연속적으로 덱으로 되돌린다면은 다시 칼라마네루를 띄우려고 할 때 드로우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야부엉이 상대하기 쉬운 덱과 어려운 덱이 나뉠 것 같은데요. 쉬운 덱 같은 경우에는 진화 포켓몬을 축으로 하는 덱이고, 어려운 덱 같은 경우에는 ADP, 아르테우스 디아루가 펄기아 태그팀 GX를 투입해서 빠르게 프라이즈를 가져오는 덱으로 필드를 전개하기 전에 무너뜨리는 덱한테 약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는 데미지 카운터를 누적적으로 뿌리기 때문에 그러한 덱을 상대로도 힘들어할 것 같네요.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칼라마네로 초툴박스 덱은 진화체가 축이면서 스프레드의 요소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아고용 GX, 뎁스붐 이 콤보를 만족시켜줘야지 저도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야부엉 덱이 전개하려는 필드를 잘 살펴보시면은 항상 돌아오는 차례 때는 배틀필드에는 유턴보드가 달려있는 미끄메라, 벤치에는 피존이 3마리, 그리고 야부엉으로 진화시킬 부부가 1마리 세팅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제 남아있는 한 칸을 상황에 맞게 피오네를 꺼내기 위한 칸으로 피오네를 꺼내지 않아도 된다면은 부부를 세팅해서 매턴 야부엉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남아있던 bench 한 칸을 피오네를 이용해서 배틀필드에 있던 두파팡을 벤치로 밀어넣고 그 칸을 부부로 채우면서 야부엉이 나왔네요. 탄으로 데려가기를 통해서 두파팡을 덱으로 되돌립니다. 점점 트래쉬의 초에너지는 없어지고 패에는 퀵볼이나 미스터리 트레저가 없어져서 추가적인 어태커를 서치하거나 자원 서치가 힘들어지는데요. 그래도 앞서 말씀시켜드린 콤보만 성사시킬 수 있다면 승리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패에 미스터리 트레저가 들어왔지만 이 미스터리 트레저는 아고용 GX를 서치하기 위한 요소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선 기라티나를 꺼내면서 미끼를 던져봐야겠네요. 왜냐하면은 현재 패에 있는 에너지 플레이와 사이코 리차지로 산발비를 만족시켜준다고 하더라도 배틀필드에 있는 미끄메라 때문에 무색 에너지가 한 개만큼 늘어나서 섀도우 임팩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기라티나는 미끼로 던져주고 나머지 1 에너지 플레이를 메타몽 프림스타한테 줌으로써 돌아오는 차례 아구용 GX가 스팅어 GX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필드를 구축해 보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상대가 눈치를 채고 메타몽 프림스타를 덱으로 되돌린다면 메타몽 프림스타를 서치할 킥볼부터 찾는 것을 다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힘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는 상대가 킥볼을 사용해서 부부를 서치했네요. 이제 보니까 예전에 유행했던 카이루프처럼 덱에는 기술로 돌아간 카드들만 남게 해서 매턴 기술을 확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운영하는 덱인데, 카이루프 때는 주집의 단중면이 없어서 덱이 갈릴 위험이 없었지만 최근에는 굳이 에로덱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즙에 담중맨을 한 장 넣어놓는 경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덱을 사용할 때는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네요. 자, 이제 상대 부부도 야봉으로 진화했겠다. 부디 기라티나 미끼를 물어주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상대도 선택할 포켓몬에 대해서 생각이 많은지 조금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는 기라티나를 물었습니다. 가급적 드로로 미스터리 트레저나 퀵볼이 나오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이번 차례에는 스팅어 GX를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트래쉬의 에너지가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상록수풀 초에너지 코스트로 초에너지를 서치하고 미스터리 트레저로 저주의 부적을 코스트로 사용해서 악어용 GX를 서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어용 GX를 내려놓고 사이코 리차지 2번과 1 에너지 플레이로 이전 차례에 붙여놨던 에너지까지 합해서 스팅어 GX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네요. 현재 상대 피존 2마리에게 데미지 카운터를 3개씩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뎁스붐을 이용해서 데미지 카운터가 3개씩 올려있는 피존 2마리에게 3개씩 올리고 데미지 카운터가 하나도 올려져 있지 않은 피존에게 6개를 올림으로써 딱 12개로 피존 3마리를 기절시키면서 프라이즈 3장을 가져오고 게임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걸리는 게 상대가 이번 차례 피오네를 쓰지 않고 야부엉으로 칼라마네로를 덱으로 되돌렸을 시에 패에 두파팡을 잡는다 하더라도 사이코 리차지 한번, 기본 에너지 플레이 한 번으로는 미끄메라 앞에서 뎁스 부분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문제이지 않을까 싶네요. 부디 이번 차례에는 상대가 피오네를 써주길 바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상대가 부부를 내려놓았네요. 이렇게 되면 피오네를 쓰지도 않고 야부엉도 쓰지도 않고 그대로 차례를 종료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미리 초에너지를 패에 모아두어서 덱을 조금이라도 압축해서 두파팡을 빨리 잡을 수 있게끔 노력해봐야 될 것 같네요. 이번 차례 악어용 GX를 이용해서 상대 미끄메라를 기절시키는 게 가능했지만 괜히 마티스의 작전이나 제가 모르는 카드에 의해서 게임이 꼬이게 되면은 그것만큼 힘들어지는 게 없기 때문에 이번 차례 상대가 어떻게 플레이하는지를 확인하고 돌아오는 차례 공격을 할지 말지를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전 차례들처럼 평범하게 에어메일을 쓰면서 덱을 압축하고 패를 늘리고 있네요. 추가적으로 부부를 야붕으로 진화시키는 데 성공하고 트리플 가속 에너지까지 붙여주었습니다. 이번 차례 산으로 데려가기를 이용해서 칼라마네로를 덱으로 되돌리겠네요. 칼라마네로가 점점 적어지면서 두파팡을 사용할 각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프라이즈를 통해서 드루관련 카드나 본류를 패에 넣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면서 미끄메라를 기절시키겠습니다. 제발... 여기서 박사 연구가 나왔네요. 이렇게 되면은 돌아오는 차례 때 많은 포켓몬 교체가 아깝긴 하지만 버리면서 드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가 미끄메라가 끊기고 이번에 부부를 배틀필드로 내보냈네요. 유턴 보드는 필드에서 트래시 되었을 때 패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아무 피존이나 내보내고 유턴 보드를 달고 들어가는 카드를 봐도 됐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저렇게 패가 많다 보니까 웬만한 파츠가 다 모여있는 모양입니다. 지속적으로 에어메일을 사용해서 덱을 압축하고 있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 에어메일로 에어메일이 한 번 더 남았네요. 그래도 상대 미끄메라가 없어져서 상대 산으로 데려가기에 의해서 칼라마네로가 덱으로 되돌아간다고 해도 벤치에 있는 오케이징을 칼라마네로로 진화시키고 추가적인 두파팡을 내려놓은 뒤에 1 에너지 플레이와 사이코 리차지면은 곧바로 발비를 만족시켜줘서 상대 포켓몬들을 기절시킬 수 있습니다. 삐삐 인형에다가 유턴 보드를 붙여주었네요. 삐삐 인형은 카드 효과 자체로 호텔할 수 없기 때문에 굳이 붙여주는 게 의미가 있나 싶은데 일단은 예상대로 산으로 데려가기로 칼라마네로를 덱으로 되돌렸네요. 드로로 뽑은 카드가 칼라마네로이기 때문에 벤치는 오케이징 위에 진화시키고 포켓몬 교체 3장이 아깝지만 눈물을 머금고 박사의 연구를 사용해서 두파팡도 들어왔고 패 기본 에너지도 들어왔기 때문에 두파팡을 벤치에 내려놓고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 플레이와 사이코 리차지로 뎁스 부분의 발비를 만족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파팡의 뎁스 부분을 이용해서 상대 피존 3마리를 기절시키고 남아있는 프라이즈 2장을 취득하고 게임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